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만 승리를 하면은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겠지 이런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만약 문재인 정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진보 정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조금이나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에도 그랬고 남아있는 1개월 남짓 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끝까지 문재인 정권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저렇게 끝까지 목리를 부리는 것일까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여당이 된 국민의힘,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아무래도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성주준 씨가 생각하기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 것 같나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바로 프레임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 답변을 듣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 철학이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 공학이지,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정치라는 것이 바로 서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치는 현실이고, 그리고 현실에서 완벽한 본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프레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선은 굉장히 치열한 대선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득표차가 0.7% 정도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대선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득표차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그 어떤 대선보다도 높은 득표를 기록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것이죠. 사실 똥팔류 백과사전을 지금까지 잘 챙겨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586 세력, 똥팔류 세력이라고 불리는 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전장현의 시위인데요. 물론 당연한 겁니다. 사회적 약자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충족하기 위해서 빨리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를 요구하는 방식이겠죠. 전장현은 출입문과 스크린도어에 휠체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차 출발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함으로써 열차의 출발을 지연하는 행위는 법률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이 지켜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일반 시민의 기본권이 지켜져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바로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전장현의 시위는 자기 자신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들의 기본권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했어야 될까요?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함으로써 불법적인 시위를 정당화하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이 훼손이 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동시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달성이 되는 일종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통해서 달성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목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식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 문제를 정치적인 프레임으로서 이용하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선 사람이 고민정 의원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출근 시간이 늦어져도 이해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전장현 시위를 두둔했는데요. 고민정 의원은 일반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은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기본권을 위해서 한쪽의 기본권이 침해돼도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민정 의원한테 진정으로 약자를 위한 희생의 정신이 있을까요? 다른 정당은 몰라도 적어도 민주당만큼은 이 전장현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수년의 세월 동안 집권하고
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수년의 세월 동안 전장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현재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것은 전장현 시위를 두둔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전장현 시위에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 그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목소리를 듣지 않는 수준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로 그 사람들을 무시했던 적도 있죠. 지난 2016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장애인 콜택시의 비용을 인상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0km 이내 기본 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초과 요금은 5km당 100원에서 144m당 50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었죠. 당연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겁니다. 일반 택시의 비용을 이렇게 올려도 난리가 날 텐데 이거는 심지어 일반 택시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택시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기 장차현에서 요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성남시장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법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의 경우랑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그때 당시 요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성남시에서는 외지에서 오는 장거리 이용객들 때문에 성남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금 인상의 근거로 썼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전장현의 시위를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던 것이죠. 궁금해지는 건 그건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나 사회적인 약자가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그냥 무시해버리고 요금 인상을 시켰던 민주당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와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전장현의 시위를 옹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때의 사건과 이번 사건의 중요한 차이점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번 전장현의 시위는 수많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시위는 아무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불법적인 점거라고 하는 것도 요금 인상이 되기 하루 전날 딱 하루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재명 성남시장님,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시민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시위조차도 불법 점거라고 하면서 쫓아냈던 민주당이 퇴거시키도록 하십시오. 현재는 수많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시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애당초 민주당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정치적인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때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수를 앞세워서 소수를 탄압했던 것이고, 지금은 또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소수를 앞세워서 다수를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은 몰라도 적어도 민주당만큼은 전장현 사태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떵떵거리고 있고 오히려 언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만들어놨던 프레임, 그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최소한으로도 싸워보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그 프레임에 걸려들었던 거, 그게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수의 사람들이 더불어서 잘 사는 걸 추구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더불어서 잘 사는 걸 추구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지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경우도 국민의힘은 소수가 다수를 탄압하거나 반대로 다수가 소수를 탄압하는 그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전장현 사태에서 민주당이 만들었던 프레임에 그 어떤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그냥 프레임에 걸려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다음 지방선거가 됐거나 다음 총선이 됐거나 결코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런 식의 본질적 가치를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다음 선거에서도 그 다음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필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